2019년 남편 조셉 엘리지는 아내가 실종되자 KRCG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은 모르신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9일 저녁에 사라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녁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죠?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기 때문입니다. 쥐몽치는 1991년 4월 18일 중국 산시성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정성으로 공부를 잘해 2009년 상하이 화동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과대학에 여학생이 다닌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기는 했지만 멍치의 성격은 남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항상 명랑하고 유쾌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잘했지만 유년 시절부터 예능의 재주도 많아 그림도 잘 그리고 서예도 잘해 아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미국 미주리 대학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2014년 그녀는 미주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한번 미국 생활을 해보니 중국에 돌아가면 두 번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2년만 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버티고 싶어졌습니다. 직장 내 동료들과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던 그녀의 친구는 야! 다른 방법 없어. 아주 돈이 많아서 빌딩을 산다던가 사업체 공장 같은 걸 차린다던가 공장 인원은 몇 명 정도 직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던가 마트 같은 거 운영해도 영주권 줄걸? 그런데 왜 그러는데? 아니 나도 그냥 중국 안 들어가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 해서. 영주권? 야, 영주권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같은 서민은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2014년 멍치가 졸업하고 지기공 재료회사에 취직을 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19살이던 한 남학생이 멍치가 일하고 있는 부서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지라고 합니다. 아직 졸업 안 한 고등학생이라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신입이야? 그런데 키가 엄청 크네. 키가 몇이야? 1m 88입니다. 우와, 엄청 크구나. 나는 1m 53밖에 안 되는데. 멍치는 유난히 엘리지에게 잘해주다 업무가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다 보니 정이 들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미국인 남성과의 사랑을 해보니 벗어날 수 없어 이번 기회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한번 가자. 중국까지? 두 사람이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중국으로 향했는데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중국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은 딸을 보며 어머머, 양킴을 먹던 이때깔부터가 달라졌구나. 그래, 애비 선물은 사왔고. 지금 당신 선물이 중요해요? 내 화장품이 중요하지? 그때
딸아이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키 큰 미국인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으신가?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는 엘리즈라고 해. 뭐? 얘가 돈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조셉 엘리즈라고. 이름이야, 이름. 그런데 이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라도? 아,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전에 상의도 없이 말이야. Hi, hello.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아니, 이게 무슨 한잔에 불 붙이는 소리냐?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결혼을 반대했는데 멍치가 조셉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딸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멍치는 엘리지와 결혼했고 다음 해 10월 딸 안나를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엘리지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녀가 모든 생활비를 벌어서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멍치가 임신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는데 자기,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을 거야? 애 분유도 사야 하고 우유도 사야 한다고. 알았어. 이번 판만 끝나고 마트 갔다 올게. 장볼 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놔. 게임 끝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가기는 할 거야? 아니 그런데 자기 결혼 전에는 얌전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유치원 선생님처럼 변했어. 그때 멍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엘리지의 전원을 꺼버리자 아이씨! 조셉은 그녀의 따귀를 때리며 아이씨, 이게 미쳤나? 야, 중간에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떡해?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야지. 이게 뭐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냐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라고. 엘리지는 지멍치보다 5살이나 어려 처음 데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가 모든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자신은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를 대며 돈벌이 한 번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멍치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며 부탁했고 딸이 어려울 때마다 목돈을 보내줘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저녁에 식당 아르바이트며 번역 일을 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멍치의 어머니는 그동안 거의 매일 딸과 통화를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날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해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도 보내봤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딸도 전화를 받지 않고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어머니는 너무 황당해 딸 친구에게 부탁해 집을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 오전 9시 멍치 집에 도착한 친구는 영상통화로 집 내부며 멍치의 방을 보여주며 집에는 없다고 하자 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집에 머물렀던 남편 엘리지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당일 한 집에 같이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뜨거운 밤을 보내자고 하면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뭐 피곤하다고 그냥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11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거절당하고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들어갔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새벽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요. 10월 9일 새벽 5시에 그 딸 안나가 깨서 우는 소리에 제가 일어난 겁니다. 애가 그렇게 우는데 애엄마가 뭐하나 하고 멍치를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디 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나간 겁니까? 네네, 맞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갔어요. 핸드폰도 그대로 있고 차키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런데 지갑만 없어졌더라고요. 경찰이 그녀의 동선을 확인해 지인들에게 사건 당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10월 8일에도 마트에 다녀갔단 말이죠. 그럼요. 네. 저한테는 다음 날에도 분유 사러 온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마트뿐만 아니라 10월 9일에 아이 문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하기로 약속 장소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 사라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멍치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지역방송 기자가 실종 사건을 인터뷰하기 위해 엘리지를 찾아왔는데 10월 15일 오전 그는 인터뷰 중 마치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자의 물음에 빈정거리며 답변을 하더니 급기야 살짝 웃기까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웃으며 인터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한테 헌신한 어머니였어요. 멍치가 실종된 지 10일 후 한 제보자가 경찰에 이메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8개월 전 멍치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인데 남편이 딸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자 엘리지는 2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경찰은 제보자가 보낸 사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4일 뒤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엘리지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은 인정하며 현장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지몽치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엘리지의 방에서 조그만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어라. 대화할 때 과거형으로 답하지 말아라. 프로포즈한 장소. 경찰은 곧바로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인 10월 9일 차를 몰고 외딴 숲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컬럼비아 제퍼슨과 킹덤이라는 도시의 중앙에 있는 곳으로 그가 왜 차를 타고 최소 1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가서 45분간 머물렀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민강은 왜 가셨나요? 사건 당일 10월 9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가를 가다뇨? 라민강은 또 뭔가요? 당신의 핸드폰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그곳에서 45분 동안 머물렀던데 그래도 발뺌을 할 텐가?
아이, 그러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그가 분명 시신을 강에 유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45분간 머물렀던 장소 주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수색은 2020년 6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수부들의 수색 작업이 지쳐가던 그때 2021년 3월 25일 한 등산객이 록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에서 뼈만 남은 인체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 주위에서 고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DNA를 대조한 결과 고인이 지멍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사망 당시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골절도 심해 분명 생전에 누군가 그녀에게 힘을 가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남편 엘리지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분의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졌던데 과학수사 결과 이 사람의 힘으로 위에서 누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멍치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문자로 야한 대화도 서슴지 않고 해대고 말도 없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당신이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다는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가 준비했다는 지난 과거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들어왔다고. 야, 내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 보험 문제도 상의해야 하고 말이야. 아, 네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중국년 주제. 엘리지는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10월 8일 저녁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엘리지가 화를 내며 이 시간에 누구야? 또 남자야? 뭐야? 남의 핸드폰 뒷조사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난린데? 그렇게 의처증으로 시작된 말다툼으로 그녀를 밀친 엘리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난 그녀가 다시 도망을 가자 주방에서 다시 밀었는데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쓰러져 의식이 없어 그대로 침대로 들고 가 눕혀놓고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사고로 생긴 사망 사건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듣고 있던 검사 측이 갈비뼈가 부서져 사망했다는 사인을 증명하자 엘리지는 그제서야 그녀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만약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백수인 제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양육비로 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배심원단은 엘리제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28년형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11일 판사는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2년 2월 24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하여 총 3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장소는 엘리지가 처음 그녀에게 프로포즈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